안녕하세요, 위포유입니다. 채굴한다고 바빠서 영상을 많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또 틈틈이 시간을 내서 한 편을 또 녹화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섹터, 바이코인에서 말하는 이 섹터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러한 섹터에 대한 수명, 유효기간이죠. 이런 수명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CC 섹터, 그리고 실 데이터, 이 두 개를 실링을 하는데 과연 어떤 점이 조금 다르냐, 그리고 섹터의 리플레이스, CC 섹터를 만들어 놨다가 실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대체가 된다라는 개념인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요번에 새로 발표한 마켓 마이너, 요거 한 5개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그 전에 바이코인이 오늘 8월 1일인데 살짝 좀 찔끔 쐈습니다. 쫙 조금 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네요. 벌써 8.378 엑사바이트까지 왔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참 빨리도 늘어납니다. 천천히 좀 가지. 블록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죠? 27.8필 정도에서 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24.59까지 벌써 내려왔네요. 블록 한 개를 채굴하게 되면, 정확히 얘기하면 검증이죠. 블록 한 개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메시지, 많은 사람,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보낸 이 메시지를 검증함으로써 보상을 받는 블록 보상입니다. 한 개를 검증했을 때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블록 보상이 5엑사바이트를 넘었음으로부터 이러한 지수 함수 모델을 따라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을 한 개 채굴하게 되면 24.5904의 를 오늘 기준으로 얻을 수가 있네요. 현재 가스비는 하이퍼 드라이브 업데이트가 돼서 내린 건 맞습니다만, 예전에는 아토필 이렇게 보통 있었는데 초반에요. 그래도 여전히 너무 낮아서 좋다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하이퍼 드라이브 업데이트 하기 전에 비하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치를 보니 지금 이 나노필은 현재의 베이스 P라는 겁니다. 이 베이스 P가 기준이 돼서 가스비가 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이스 P는 바이코인의 블록은 30초마다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30초마다 생성되는 블록마다 베이스 P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30초에 계속 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숫자를 보니 0.15에 가깝네요. 하이퍼 드라이브가 업데이트 되면서 우리가 실링을 해서 섹터를 만듭니다. 그러면 한 개를 만들면 메시지를 한 개 보내고, 한 개를 또 더 만들면 또 메시지를 한 개 보내고, 한 개를 더 만들면 또 메시지를 한 개 보내서 3개의 섹터를 만들면 총 메시지가 3개를 보냈었죠. 그런데 하이퍼 드라이브 업데이트가 되면서 요 3개를 한 번에 묶어서 메시지를 한 개로 보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메시지 한 개니까 가스비가 당연히 3개 보내는 것보다 한 개 보내는 게 싸겠죠?
그런데 기준을 0.15 나노필로 뒀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0.15 나노필보다 클 때는 이렇게 뭉치가 한목개 다 해가 한 개로 보내는 게 싸고요. 그 다음에 0.15 나노필보다 현재의 베이스 P가 낮을 때는 그냥 한 개씩 보내는 게 더 낫다라고 권장을 했죠. 그래서 그거는 뭐 채굴자의 몫이지만 그래도 가스비는 돈이니까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세팅해서 합리적으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현재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짜자구리한 버그는 있는데 너그러이 이해하고 열심히 채굴을 합니다. 자, 그러면 파일코인의 이 섹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파일코인은 보시다시피 계정을 하나 또 들어가야겠네요. 언제나 저희 계정의 제일 첫째 제니시스 들어가면 이렇게 파워가 있습니다. 그죠? 이걸 유효 채굴 파워라고 하죠. 그죠? 이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섹터 크기가 32GB면 15,891개가 만들어져서 32 곱하기 15,891개가 502.50이 돼야 되는데 데이터 캡을 받은 섹터가 있으면 10배의 파워가 올라가니 그거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아구가 안 맞을 거예요. 대신에 그만큼 빠진 게 이게 더 많이 클 거예요. 그게 데이터 캡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세히 여기에 나와 있네요. 로우 바이트. 그죠? 그래서 데이터 캡으로 15,891개의 32기가는 실제 요건데 내가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섹터의 파워는 요건데 유효 채굴 파워로 인정해 준 건 요거다. 그래서 502.5 빼기 496.59를 하면 그거는 다 데이터 캡에 의해서 올라간 파워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 섹터의 개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통 섹터라 하면은 컴퓨터 우리 용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컴퓨터에는 이제 부품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품을 하드디스크라고 해요. 하드디스크. 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 동그랗게 생겨가 레코더바 같은 게 다 얹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 하드디스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이는데 이 하드디스크 자체가 하나의 섹터처럼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드디스크 안에도 이렇게 다 이렇게 짜개져 있어요. 요 안에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요 짜개진 요 하나의 한 부분을 보통 섹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일코인에서의 섹터는 그게 아니라 이러한 하드디스크 안에 그죠?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파일. 하드디스크 안에 파일을 저장이 되는 거죠. 저장.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실링을 하면 막 일을 해요. 누가? 워커들이 일을 합니다. 워커들이 일을 하는데 이 워커들이 일이 다 끝나고 나면 마이너를 통해서 스토리지에 저장이 됩니다. 그 저장되는 게 32기가짜리를 내가 만들었으면 32GB 용량을 가진 하나의 파일로 됩니다. 파일 아시죠? 파일. 그래가지고 그 파일 하나가 1섹터가 되는 겁니다. 1섹터. 파일코인에서는 그 파일을 섹터라 부르요. 어떤 거?
실드된 파일이라고 합니다. 실드된, 예, 실드. 실링을 해서 실드가 된 파일, 32기가짜리 파일, 이 하나가 섹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이트코인에서는 내 섹터가 10개다. 32기가짜리. 그러면 나는 320기가의 파워를 인정받습니다. 그죠? 그것도 실링을 문제없이 했을 때. 그죠? 그래서 파워는 말 그대로 요겁니다. 요거요, 또는 요거. 그래서 32기가 파일 1개가 들어오면 32기가 파일에 32기가바이트의 유효 채굴 파워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0개다 이러면 3.2TB의 유효 파워 채굴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뭐 나누기 1.024 해야 돼요. 예, 테비바이트니까. 근데 저는 단순하게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거 뺄게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테라바이트로 보고 32기가바이트 해서 3.2TB가 되는 거예요. 이게 10개면. 그렇게 해서 하나 실링을 해서 그 실링이 끝나면 이렇게 파일이 생깁니다. 그 파일이 하드디스크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 예. 저장이 되면서 이 파일을 나중에 클라이언트가 검색을 할 때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거를 실드된 파일이라고 합니다. 섹터를 실드된, 실링을 했으니 실드가 됐겠죠. 그거를 언실드를 합니다. 언실드. 예. 실드의 반대말이죠. 한마디로 풀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언실드를 해서 검색이 이루어지는 구조인데 요렇게 하나가 다 섹터가 되는 거고, 바이트코인에서는 요런 하나하나 알갱이를 파일로, 이제 컴퓨터니까 그렇게 해서 섹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섹터가 또 종류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CC 섹터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CC 섹터는 무엇이냐? 커미티드된 하나의 용량입니다. 용량, capacity죠. capacity. 그래서 CC라는 거는 committed capacity라고 하는데 커밋된 용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커밋이 또 무엇이냐? 우리가 워커들이 실링을 하죠. 실링을 하면 하나의 실드가 된 32기가 섹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많은 과정이 있어요. 많은 과정이 있는데 항상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대표적인 과정이 좀 크게 분류한다면 프리커밋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프리커밋. 네. 그 다음에 하나의 또 과정은 커밋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커밋과 커밋. 네. 얘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를 보시면 프리커밋 섹터라고 있어요. 그죠? 여기 있죠? 여기. 예, 그래서 프리커밋 섹터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커밋이라는 섹터의 과정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거는 여기 프로브라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프로브 커밋 섹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때 메시지를 하나 보내고 프리커밋 하나를 보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프리커밋을 하게 되면 워커들이 기계 가지고 프리커밋을 해요. 예, 그래서 프리커밋을 잘 끝냈어요. 예,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커밋을 해요. 이 커밋을 또 잘했어요. 근데 이 프리커밋 커밋이라는 거는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블록이 있어요. 그죠? 블록, 체인이 있고 블록이 있어요. 매번 30초마다 생성되는 블록에 내가 어떠한 작업을 해서 프리커밋을 했는데 나 잘했어요. 문제없이 했어요. 라고 메시지가 날아갑니다. 그 메시지가 오케이 되면은 제대로 된 섹터예요. 그래서
이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딱 따지고 보면 뭐 4도 프리커밋 해시입니다. 한번 봐주이소.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보를 하는 자체를 커밋이라 그래요. 커밋. 프리커밋은 사전에 통보를 하는 거고, 커밋은 완료가 됐으니 이제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커밋과 프리커밋이 있지만 어쨌든 커밋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섹터를 하나 딱 만들어가 프리커밋도 하고 커밋도 완벽하게 문제없이 한 섹터를 CC라고 합니다. 한 용량을 CC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워커를 가지고 프리커밋 제대로 하고 커밋 제대로 한 커밋이 제대로 된 섹터. 이거는 시간이 일정합니다. 내가 딱 만들기 시작한 순간부터 내 장비의 역량은 뭐 8시간이 걸린다 쳐요. 커밋까지 하는데 완전히 섹터가 만들어져서 실드 돼서 스토리지에 들어오는 데까지 8시간이 걸린다 칩시다. 그러면 다음 섹터를 또 CC 섹터를 만들면 8시간, CC 섹터를 만들면 8시간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초 단위나 분 단위는 변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작업한 시간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섹터를 CC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섹터가 만들면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수명이 있죠. 그래서 그 섹터의 수명은 어떻게 됐냐. 내가 오늘 8월 1일이에요. 8월 1일 날 섹터를 만들면 얼마까지 섹터가 살아있어요. 물론 스토리지 안에 파일은 계속 있습니다. 파워가 떨어지는 거죠. 다시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2020년 8월 25일 날 실질적으로 제니시스 블록이 탄생을 했습니다. 메인넷에. 물론 그때는 스페이스 레이스라고 얘기했겠지만요. 이때 11월 25일인가 뭐 18일인가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날짜는 아직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걸 찾아보면 되는데 어쨌든 11월 25일인가 18일인가 뭐 28일인가 이전에 실링을 한 섹터를 V1 섹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코인에서는요. 그리고 11월 25일 이후부터 실링을 CC가 됐든 일반 데이터 섹터가 됐든 11월 25일 이후에 만든 섹터는 V1.1이라고 얘들이 명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 V1 섹터는 원래 180일이 지나면 파워가 다 떨어지는 기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커뮤니티에서 채굴자들에게 투표를 해서 95.6% 이상의 사람들이 연장을 하자라는 투표를 해서 540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V1 섹터가요. 그래서 2020년 11월 25일 이전에 만든 섹터는 이미 원래 파워가 다 죽었어야 되는데 투표로 인해서 540일 연장을 하자 해서 아직까지 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40일째가 되는 날이 내년 2월이죠. 2월 달에 11월 25일 이전에 실링을 한 마이너의 파워는 섹터는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V1.1, 지금은 거의 대부분 V1.1이겠죠. 초반에는 많이 하지 않았으니까. 했다 하더라도 양이 뭐 몇 페타 이런 거야 뭐 중국 애들이고, 저는 뭐 작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이후에 실링을 한 섹터는 V1.1인데 이 V1.1 섹터는 만들자마자 바로 540일의 유효기간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540일 뒤에 파워는 떨어지고 보증금은 들어오게 되는 구조죠. 그런데 V1.1 섹터는 540일을 지났을 때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V1 섹터는 541이 되면 다 떨어지고 끝나요. 연장이 안 됩니다. 근데 V1.1은 그 기준은 날짜 기준이에요. 11월 25일인가 18일인가. 그래서 540일 이후에 3번 연장을 해서 최장 5년 정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파워란 이 섹터 연장이 뭔데 그래? 우리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잖아요, 이거. 예. 요거죠, 요거. 그래서 유효 채굴 파워가 만약에 제가 이 제니시스가 V1 섹터만 15,891개면 내년 2월이면 요 파워는 싹 다 떨어지고 0이 됩니다. 예. 근데 내년 2월 그 날짜에 한 번에 0이 되는 게 아니라 하루에 10테라씩 올렸다 그러면 하루에 10테라씩 파워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 파워가 떨어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블록 채굴이 안 되죠. 예, 이 누적된 채굴 보상 1581개가 이렇게 누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파워의 유효기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간을 잘 알고 잘 해서 계획을 잘 짜봐야 되지 않겠냐, 전략을 잘 짜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유효 채굴 파워는 말 그대로 블록을 채굴할 수 있는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파워죠. 말 그대로 돈이죠,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금도 들어있고, 그리고 블록이라는 자체가 하루에 아직까지도 한 개를 잡으면 현재 시점으로 24.5977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큼 현재 피를 많이 주는 방식은 없습니다. 데이터고 뭐고 간에 시장이 얼마나 활성됐다고 아직 이제 스테이지 2단계에 돌입했는데 현재로서는 블록이 제일 짭짤한 겁니다. 뭐든지 지금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섹터를 이제 했어요. 유효기간까지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CC 섹터라는 게 커미티드 캐파,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커밋된 용량이에요. 그게 바로 유효 채굴 파워입니다. 유효 채굴 파워. 그러면 이 CC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CC 섹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땅을 사가 창고를 지었어요. 그래가 하드디스크를 막 한 5엑사바이트 넣어놨어요, 제가. 5엑사바이트 넣어놨는데 파이코인 네트워크에 사진 찍어갖고 동영상 찍고 인증샷 찍어가 내 창고에 봐라, 이거 5엑사 있다. 그러니까 내한테 저장해도 맨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거 파이코인 네트워크는 자기만의 규칙이 있고 그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사진 찍어갖고 막 올려봤자 나 5엑사바이트까지 있으니까 나 엄청 스토리지 용량 많은 사람입니다. 이래봤자 아무도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게 커밋이라는 겁니다. 커밋.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커미티드된 섹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효 채굴 파워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사람 하드디스크 500테라나 있구나 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만 블록 채굴을 하는 데 있어서 이득이 있는 거죠. 그 이득이 뭐냐? 나는 파워를 500테라 있는데 500테라 있는 걸 입증했어. CC로 입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기 뭐냐 CC로 입증을 해서 나 이만큼 갖고 있습니다 라고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CC 갖고 만드는데 워커들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인력 많이 들어가죠. 그래갖고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일푼으로 그냥 무봉으로 누가 이거 만들어서 입증하고 앉았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많은 스토리지를 가진 자에게
블록을 채굴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C를 많이 만들어서 블록을 많이 잡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블록의 필을 보상으로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블록에서 필이 제일 많이 나와요. 하나의 블록을 채굴하는데, 검증하는데 24.5필을 받아요. 이게 작은 겁니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거 말고도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실링을 해서 파워를 계속 입증하겠죠. 예, 그렇지만 현재 데이터를 해가지고 파워를 입증하는데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 블록 CC를 많이 만들어서 블록에서 나오는 코인을 가져가는 것보다 이게 수익률이 높을까요? 현재는 높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필박스에 여기 통계량을 보시면 가스 데이터라고 있어요. 가스 데이터를 왜 보냐? 여기 보면 메시지 합계라고 있어요. 메시지 합계. 그죠? 이 메시지 합계라는 거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섹터를 하나 만들면 CC를 만들든 실제 데이터 섹터를 만들든 데이터 캡 섹터를 만들든 섹터를 하나 만들면 반드시 커밋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커밋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커밋에는 프리 커밋과 프로브 커밋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프리 커밋 때 메시지를 보내고 프로브 커밋 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프로브 커밋 섹터죠. 그죠? 이 메시지가 차지하는 거 보세요. 전체 메시지. 파일코인 네트워크는 섹터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돈을 보낼 때도 메시지를 보내고 내가 IP 주소가 이겁니다 라고 할 때도 메시지를 보냅니다.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메시지가 보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전체 메시지 타입은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이 행위 외에는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여기에 없는 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브 커밋 섹터가 전체 메시지를 보내는 거에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이 프로브 커밋 섹터의 메시지는 100% 다 CC는 아닐 겁니다. 예, 프로브니까. 하지만 여기에 보면 퍼블리시 스토리지 딜이라고 있어요. 그죠? 거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보통 일반 데이터가 들어오면 거래가 생기죠. 그 거래가 생기면 메시지 한 개를 보내요. 예. 그러니까 일반 데이터 한 방 들어올 때, 한 번 들어올 때 메시지 한 개가 나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몇 프로예요? 0.02%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4시간 기준이에요. 하루에 딜이 현재 271건이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쉽게 말씀드려서. 돈 보냈다 맞다 하는 거는 26,196번이 돈을 왔다 갔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팩터가 커밋이 돼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50%, 37.5%, 다 합해서 88%입니다. 87.8%, 88%. 그 안에 얘도 들어가 있는데 전체 0.02%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 그 나머지는 다 CC라는 거죠. 왜? 블록에서 많이 주니까. 아직은. 그렇죠? 그래서 블록에 현재 많이 줄 때, 많이 빼무야. 그게 현명한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전부 다 이 채굴을 하는 사람들은 CC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라 봅니다. 이렇게. 이거 다 CC 아니면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물론 얘들은 엄청난 공룡이라서 많이 먹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C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섹터 유효기간은 말씀드렸고, 그럼 CC 섹터와 실 데이터 섹터의 실링은 뭐 다른데? 똑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실링 자체는. 실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CC를 만들든 뭘 하든
실링의 첫 번째는 과정은 여러 개의 과정을 거쳐서 프리커밋을 해요. 프리커밋 PC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PC가 PC1 단계, PC2 단계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끝나면 PC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바로 얘가 한 75분 잠을 잡니다. 대기 상태가 있어요. 대기를 하고 나서 바로 C1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커밋 1단계예요. 그리고 커밋 2단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계가 끝나면 커밋이 되는 겁니다. 실링의 과정은 실 데이터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PC1을 하기 전에 실제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CC 섹터는 제가 엔터를 채굴자가 툭 치자마자 바로 실링이 들어가요. 이 시간이 1시간이라 칩시다. 예를 들어서 실링하는 시간이 그러면 스타트 1시간 끝, 스타트 1시간 끝, 스타트 1시간 끝 이렇게 됩니다. 그게 CC입니다. 그래서 파워 올리기 참 좋죠. 두 번째, 일반 데이터는 스타트 커밋 끝 메시지 보내고 끝이에요. 이거는 똑같아요. 근데 이 앞에 과정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넣으면 마이너한테 데이터를 넣으면 거래라는 게 발생되죠. 그러니까 그 거래 안에 계약도 있을 거고 돈을 지불하는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걸리는 시간이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마이너한테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트랜스펄링이라고 그러는데 이 트랜스펄링 과정이 내가 여기서 부산에서 부산까지 보내는 거는 빨라요. 1시간이면 끝날 수도 있고 2시간이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섹터 하나가 작은 게 32GB잖아요. 32GB를 인터넷 웹상이든 뭐 네트워크상으로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건데 전송이라는 게 그게 32GB가 작은 용량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화 10편이에요. 요새 기준으로 따지면 영화 10편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전송되는 시간이 지나야 펀딩이 이루어지고 돈이 지불되고 뭐 하고 해서 실링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파워를 CC를 안 만들고 하드디스크만 이빠이 모아놨어요. 이렇게 딱 모아놨는데 실제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나는 빨리 실링을 해서 파워를 올리고 싶은데 이 전송하는데 미국에서 오고 있는 게 클라이언트가 이게 엄청 느리잖아요. 초당 막 128KB 나오고 이래. 그러면 이거 하루 다 갑니다. 이거 섹터 하나 32가 하나 파워 올리는데 하루 다 가는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뭐 미국에서만 보내나 한국에서도 보내고 다 보낼 거 아니에요. 클라이언트들이 여러 개. 먼저 도착한 놈이 빨리 실링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순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는데 1시간이 걸렸어. 또 다른 한국에서는 2시간이 걸려. 또 다른 한국에서는 3시간이 걸려. 그러면 얘가 먼저 도착해. 동시에 넣었다. 얘가 1시간 뒤에 실링하죠. 1시간 뒤에 실링하죠. 1시간 뒤에 실링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실링하는 스타트 시간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나는 10시간 뒤에 실링을 스타트하겠다.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짧은 시간에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딜레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를 많이 못 올려요. 그래서 프로토콜 랩스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알 거 아닙니까, 얘들도.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냐? 섹터의 리플레이스라는 그걸 만든 겁니다. 나는 파워가 많아서 빨리 파워를 올려서 입증해놓고 블록 보상을 열심히 받고 있다가 데이터가 오면 집어넣을 건데 원래라면은 빈 하드디스크에 데이터 많이 갖고 와서 나 빨리 실링해가지고 파워 빨리 올려가 블록도 같이 채굴하고 데이터도 받아서 이 저장, 이 보상도 받고 싶은데 임대주는 근데 임마 이거 미국에서 보내고 한 놈은 저 아프리카에서 보내고 저 한 놈 저 어디 몰디브 이런 데서 보내는 나 오늘 밥 먹고 와서 한숨 자고 일라도 50% 받아져 있고
이러고 있으니 이거 언제 실링하노 이렇게 되니 CC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송에 대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실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프로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파워를 올려서 블록 보상을 묶고 있으면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바꿔주는 거예요. CC 섹터랑 실제 데이터 섹터랑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리플레이스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CC 섹터가 여기 하나 만들어 놨어요. 32GB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2시간째 1메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시간에 10메가를 합시다. 10메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CC를 만들어서 파워를 올려놓고 블록 보상을 받을 기회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기 잡으면 이렇게 필이 들어오죠. 그렇게 하면서 얘가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섹터가 다 들어오고 나면 하루가 걸릴 수도 있어요. 32기가 섹터 하는데 이틀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많이 걸려 섹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64GB가 되죠. 그죠? 64GB가 돼서 나는 그러면 이 데이터 받았으니까 CC는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도 파워를 올리고 여기도 파워를 올려도 돼요. 그거는 스토리지가 많은 사람이죠. 네. 그런데 스토리지는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500테라를 딱 준비했어요. 500테라 스토리지를 딱 준비했는데 500테라를 거래 받기 전까지 거래 딜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CC를 나는 올렸는데 500테라 떼었어. 난 더 이상 스토리지가 없어요. 하드디스크가 없다고요. 없으니 이제 마켓이 활성화돼가지고 데이터가 들어오네? 들어옵니다. 예, 이렇게 들어오는데 섹터를 그럼 데이터가 들어오면 실링을 하잖아요. 그럼 32기가 자리를 차지해야 되잖아요. 자리가 없어. 없기 때문에 이 섹터를 실제 데이터를 넣을 만큼의 공간을 남겨두고 CC를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섹터가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이 섹터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이제 실제 실링 하고 있을 때나 하기 전에 미리 섹터를 CC 섹터를 업그레이드 시켜 놓는 거예요. 나 실제 데이터 들어오면 임마 이거랑 대체하겠다, 바꾸겠다, 실제 데이터랑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 놓으면 데이터가 들어와요. 그러면 실링이 들어가죠. 그리고 스토리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새로운 섹터가 생겨요. 생기고 업그레이드한 섹터는 파워가 떨어집니다. 이 파워가 무엇이냐? 파워가 떨어진다는 게 제가 쓴 거를 좀 안 지우고 오래 놔둘라 했는데 화면이 안 보여서 요게 이렇게 502.5테라인데 제가 데이터를 1테라만큼 넣었어요. 1테라만큼 실제 데이터를 넣어서 실링을 했어요. 그럼 503.5테라가 돼야 되는데 1테라만큼의 CC 섹터를 다 업그레이드 해놨어요. 난 대체하겠다. 이렇게 해놨으면 얘가 들어와서 윈도우 포스트 시공간 증명하자마자 이건 전부 파워가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놈은 파워가 올라갑니다. 결국 1테라만큼 업그레이드 했으니 1테라 얘는 끄집어버리고 CC 섹터 파워는 떨어져 버리고 새로 데이터가 들어온 섹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리플레이스 되는 겁니다. 리플레이스가 돼야 제가 말씀드렸듯이 난 하드디스크 많이 갖고 있고 실링을 빨리 해가 파워를 올린다면 블록 보상을 좀 묶고 있다가 실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할 건데 이 뭐 전송하는데 미국에서 오고 하는데 힘들어 죽겠다. 이 현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CC 섹터를 마음껏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마음껏 만들고 이제 그거를 다 리플레이스,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쌀자루, 빈 쌀자루를 CC 섹터로 하고 그 쌀자루를 만들어 놨다가 데이터가 쌀자루 지퍼 열어가 CC 섹터에 쏙 집어넣는 게 아니고 CC 쌀자루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실제 쌀이 들어가 있는 동충하초 이런 거 뭐 들어가 있는 쌀 있잖아요. 막 그런 거 2000쌀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게 딱 와가 인마는 없어지는 거고 인마는 파워가 올라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드디스크에 처음에는 9대 1의 CC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 이렇게 비율이 있다가 계속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어느 최종점에는 10대 0으로
섹터가 대체가 되겠죠. 결국 CC에서 실제 데이터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대체. 그게 바로 이 블레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체를 하고 나면 이제 스토리지에는 어쨌든 파일을 잡아먹고 있어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방금까지만 해도 파워가 있었던 CC 데이터인데 인마가 실 데이터를 갖고 와서 내가 업그레이드를 시켜놨기 때문에 인마가 새로 들어오면서부터 얘는 파워가 떨어졌지만 파일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자동으로 지워지겠죠. 얘들 바빠가. 그래가 수동으로 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스토리지 용량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502.5테라로. 그러면서 현재 CC가 90% 차지하고 있는 나의 유효 채굴 파워가 일반 데이터가 100%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클라이언트가 실제 데이터를 넣을 때 기간을 넣을 수 있어요. 아까도 섹터 유효기간이 있듯이. 그래서 그 섹터 유효기간을 최소 180일을 넣을 수가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최대 540일까지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는 540일 섹터 유효기간이 540일이라는 V1.1 섹터가 540일이라는 거는 CC 섹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CC 섹터도 데이터를 못 받고 나는 CC만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어쨌든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540일인데 노력한 게 있으니까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540일 연장, 540일 연장, 540일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클라이언트도 돈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넣었기 때문에 540일로 했다가 임마 이게 파워도 안 떨어뜨리고 내 데이터를 소중하게 잘 간직하더라. 그래서 연장을 할 수 있겠죠. 그렇듯이 그런 식으로 연장 하는 겁니다. 그래 연장해줘야 얘들이 잘 만들었죠. 1년 6개월마다 기간을 만들어 놔줘야 내가 하는데 나는 해보니까 3년 2개월하고는 접을 한다. 그러면은 그 기간 끝나고 접으면 아무 손해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분산 데이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든 마이너들은 데이터를 피어라고 하죠. 그래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산해서. 그렇기 때문에 새로 마이너가 생기면서 스토리지 제공자가 생기지만 없어지는 죽는 제공자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생태계가 돌아가는데 순환되는 거죠. 순환되는 거.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 건데 물론 너무 좋아서 기존에 있던 스토리지 제공자도 있고 거기에 더 늘어나면 뭐 전체 파워만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그렇게 순환이 되는 건데 이거를 영구적으로 무조건 저장해라 이래 보면 고객의 데이터 이거 없어질 때까지 나는 하기 싫어 죽겠는데 이거 이제 접을 건데 못 접잖아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섹터를 죽여준다라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는 이거 10년만 하고 접을란다 이러면 10년만 하고 딱 그 기간 끝나는데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만 하고 끝나면 되잖아요. 어차피 또 새로운 마이너들은 생길 거고 바이코인의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장을 하려는 사람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섹터의 유효기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유효기간이 또 이렇게 또 1년 6개월이나 이렇게 좀 끊어줘야 좋아요. 왜냐면 이 보면은 있잖아요. 채굴에 보면 이 통계량에 채굴에 보면 이 보증금이 있어요. 보증금. 이게 보증금이거든요. 베리에이션. 보증금 1년 보시면 그죠? 처음에는 어떻게 정립을 잘 안 돼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32기가 하는데 0.4필의 보증금을 냈어요. 이날은 0.5필 많이 냈죠. 그러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쪽쪽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쨌든 1년 6개월 뒤에 보증금이 떨어져 있으면 제가 넣었던 보증금은 당연히 찾는 거지만 다시 섹터를 올리잖아요. 1년 6개월 뒤에 제 파워가 500테라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보증금 받죠? 1년 6개월 이 섹터 만들었던 시기에 냈던 보증금을. 근데 0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보증금 싸네. 그래갖고 여기 이 보증금 받은 거하고 또 넣어요. 똑같이 500테라 했는데 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알아서 계산해서 하는 건데 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5,000개를 받았다. 보증금을. 근데 요번에 다시 500테라를 올렸는데 그때 보증금이 좀 싸가지고 4,000개에 끝났다. 1,000개 남잖아요. 1년 6개월마다 생기잖아요. 물론 비싸면 안 할 비싸면 연장해보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나눠 놓는 것도 참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CC 섹터의 실링과 실데이터 섹터의 실링이 그겁니다. 과정이 없어요. 전송 과정이 CC 섹터는 엔터 치자마자 바로 실링 들어갑니다. 하지만 실데이터는 미국에서 보내는 전송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서 보내는 전송 시간, 어디서 보내는 시간, 다 전송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감안해서 실링을 스타트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파워를 빨리 올리고 싶어도 빨리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CC로 미리 많이 올려놓고 이렇게 대체하게 만들었다. 그죠? 그 다음은 이 마켓 마이너. 이거는 뭐 아직 100% 활성화가 된 게 아니라서 제가 간단하게만 이거는 설명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채굴을 하는데 마이너가 있어요. 그죠? 제가 그때도 스토리지 마이닝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는데, 스토리지 마이닝은 다시 말씀드리면 마이너에 스토리지가 이렇게 있고 워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안에 저장된 고객의 데이터가 원활히 잘 저장이 되어 있냐라고 마이너를 통해서 이렇게 검증을 하러 옵니다. 그걸 시공간 증명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내가 가진 이 스토리지 파워, 인증받은 파워, 그죠? 그러니까 커미티드 된 파워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파워가 많으면 클수록 블록 안에 들어오는 메시지, 블록은 데이터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뭐 고객의 데이터가 블록에 들어간다, 이 말도 안 됩니다. 블록은 용량 작아요. 그래, 블록에 고객의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뭐 하려고 이 스토리지 만듭니까? 블록체인 하나 만들어서 파일코인이 클라우드 서비스 다 하죠. 프로토콜 랩스가. 블록에는 용량을 넣을 수 없습니다. 많은 용량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PFS라는 이 P2P 방식의 시스템에다가 블록체인을 얹은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록에 메시지가 들어오면 위닝 포스트라 해서 블록을 보상을 받는다 했어요. 그죠? 검증을 해주고 메시지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워커들에게 일을 줘서 실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토리지에 집어넣어라. 네가 만든 거를 넣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주는 하나의, 이걸 실러라고 합니다. 실러 마이너라고 하는데, 주로 뭐 실러라고 하고, 뭐 실링 마이너라고도 하고요. 이 과정이 이제 위닝 포스트까지 포함하면, 윈도우 포스트까지 다 포함하면 그런 마이너인데, 여기에 클라이언트가 마켓을 통해서 거래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거래를 하는 시장, 이 거래를 하는 그것도 마이너가 다 합니다. 그래서 딜을 받아서 데이터가 전송이 되죠. 그리고 전송된 걸 받아갖고 실링을 하고 스토리지에 넣습니다. 그런 거래, 검색도 거래겠죠. 마켓이죠. 그런 하나의 마켓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마이너가.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테이지 2로 이제 진입하면서 딜 활성화, 딜 페이먼트 이런 것들이 불이 켜졌습니다. 그죠?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얘들. 그래가지고 현재 마이너 하나를 쪼갭니다. 그래서 윈도우 포스트하고 실링하고 블록 채굴하는 마이너, 그 다음에 모든 거래는 나한테 와라 라고 이렇게 쪼갭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와 이 마이너가 분리가 됐어요. 분리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리를 시켜서 하나의 스토리지 저장 검색에 대한 마이너, 실링, 윈도우 포스트, 위닝 포스트에 대한 마이너,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눠보니 두 개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링도 해보니, 실링하니 인마가 설치고 딜을 받으니 인마가 설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인마가 거래 끝났니? 전송 다 됐니? 다 됐다. 그러면 실링이 들어가고 스토리지에 집어넣고, 윈도우 포스트는 이 인마를 통해서 오고, 블록도 얘를 통해서 잡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으니 많은 채굴자분들은 참조하시라고, 물론 저보다 다들 뛰어나셔서 잘 아실 거라 보지만 그래도
뭐 이것도 하나의 이슈니까 하나의 변화된 또 업그레이드된 상황이니까 제가 한번 잠깐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코인 많이 채굴 하다 보면 오르겠죠. 뭐 오르면 다들 발코인의 가치를 느끼신 분들은 부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